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암 환자가 그래요. 갑상선 암 환자가 미역 먹으면 안 돼, 김 먹으면 안 돼. 해조류에 요도가 많기 때문에 저걸 먹어서 내가 암이 걸렸어 라는 죄책감. 요도 안 먹겠다고 결심하지 마세요. 요도를 많이 먹어서 갑상선 암이 잘 걸린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내가 식이요법 하는 의사니까 원장님 갑상선에 좋은 식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요두지 그런다고. 요두가 많은 게 해산물이지. 김파래 미역 뭐 그리고 생선.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내가 김 많이 먹고 갑상선 암 생겨갖고 나는 까만색은 하나도 안 먹어요. 김도 안 먹고 미역도 안 먹고 전부 안 먹어요 라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갑상선이 하는 일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요오드를 갖다가 빨아들여서 갑상선 호르몬으로 만들어서 신진대사를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에 좋은 성분이 미네랄 중에서 요오드니까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는 갑상선 건강에 좋은 거겠죠. 그러면 요오드를 많이 먹는 거하고 갑상선암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오드를 많이 먹어서 갑상선암이 잘 걸린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외국보다 피검사에 보면 요오드 부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요오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갑상선 암 환자들 중에서 예후가 좋은 분화가 잘 된 유도암 환자가 많다.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 중에서 유도암이 90% 넘어요. 여포암은 한 2, 3%? 그래서 한 95% 가까이가 분화가 잘 된 유도암이나 여포암이에요. 그리고 수질암은 뭐 1% 정도 미만이고 역형성암은 더 낮아요. 그런데 요오드가 포함된 음식을 많이 안 먹는 내륙 지방 있잖아요.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요오드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런 민족의 갑상선 암은 분화세포암이 별로 없고 여포암이 뭐 20, 30%, 수질암도 한 30% 되는 나라가 많아요. 사막 지역에 해조류나 요오드를 많이 안 먹어서 요오드 결핍이 있는 환자들은 갑상선 암이 걸려도 나쁜 수질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요오드는 갑상선에 좋은 거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일반인보다 좀 더 많이 먹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에 올려니까 호르몬이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도 적당한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그 해조류는 좋습니다. 단 고이터라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중에서 여기 이렇게 툭 갑상선이 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게 되면 이게 자꾸 커져요. 완전히 뭐 그런 거를 회피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음식이라는 게 약이 되든지 독이 되려면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으로 정제한 약은 내가 정말 제일 놀란 게 제일 처음 여행 가서 수면제 먹을 때 요만한 거를 먹었는데 바로 자더라고요. 야, 무섭다. 약은 그럴 수 있어요. 혈압 올라가면서 혈압을 딱 먹으면 바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건 약이고 음식은 뭘 좀 먹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골고루 뭐 365일 미역하고 김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구장창 한 가지만 먹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식이요법이라는 건 균형 잡힌 식단, 골고루 되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게 식이요법이죠. 그리고 갑상선 암 환자는 내가 또 그래요. 아니 갑상선 전절제하고 갑상선이 없는데 갑상선에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맞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갑상선을 전절제한 사람은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이 좋은 음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때는 뭐냐면은 암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항암식품을 먹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암에 좋은 내 몸을 암과 싸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그러한 식이 패턴으로 가야 되겠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할 때는 치료용 요오드가 남아있는 갑상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오드 창구를 비워놓자는 의미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1, 2주 동안은 요오드가 없는 음식을 먹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그때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갑상선 암에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잔불 정리를 하잖아. 다른 암 같으면 수술로 인해서 99%의 암을 없앴어. 그러면 1%의 미세암이 남아있잖아요. 얘를 또 수술 후에 항암 방사선을 해서 또 99%를 없애. 그럼 거기서 1% 남은 거는
막 우리의 면역력으로 극복해 나간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드러내고 나서 사후 조치가 항암 방사선이 없단 말이에요. 갑상선암을 전절제하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못하는 대신 분화암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방사선 동위원소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갑상선 전절제를 하고 나서 요오드 131번을 핵처리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먹어. 그럼 얘도 요오드니까 요오드의 99%는 갑상선으로 들어가요. 수술하고 남아있는 미세 갑상선 정상 암세포나 갑상선 암세포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폭발하는 거야. 핵 폭발을 해서 남은 걸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할 때는 저효도식을 먹어야 돼요. 미리 요오드를 몸속에 비워놔야 돼. 만약에 요오드가 많이 있으면 남아있는 갑상선에 요오드가 다 차 있잖아. 그러면 치료용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오드를 다 비워놓기 위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먹기 1, 2주를 요오드가 없는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나는 그래 평생 안 먹을 거야. 요오드가 있는 해산물을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요오드라는 게 미네랄이잖아요. 미네랄이 많은데 요오드만 있겠어요? 칼슘도 많고 뭐도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조류나 미네랄을 안 먹게 되면 저칼슘 혈증에 빠져서 응급실 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갑상선 암 환자인데 응급실에 왔는데 저희들식을 막 두세 달씩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더 치료 효과 높기 위해서 그러면은 손이 막 꼬여서 봐요. 그럼 그 사람 칼슘 주사 한 방 딱 주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응급처치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은 바닷물에 요오드가 많잖아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해산물 그리고 생선들 또 바다에서 나는 소금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저희도시가 한다. 니글니글하잖아요. 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일염은 바닷물을 졸여서 만드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이 농축되잖아요. 모든 미네랄이 농축되지만 요오드도 농축되는 거예요. 천일염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정제염이라고 있어요. 바닷물을 화학적인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소금을 만든 거. 거긴 요오드가 많지 않아요. 저희도식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정제 소금은 어느 정도 허용한다. 그러나 천일염은 안 먹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영양제 중에 식약청 규정에 의해서 치료적 요오드를 믹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외국은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결핍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요오드 공급을 하면 되지 농축된 요오드를 피검사를 해보면 구태여 보충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상선 암 환자들한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카밍아웃 하세요. 나 갑상선 호르몬 먹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을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세포의 신진대사를 확 일으키게 하는 촉매제로 사용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무드,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천연의 갑상선은 대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면 알아서 많이 나오고 내가 막 무드가 항진돼 있으면 많이 나오고 또 안 그럴 때는 알아서 적게 나오는데 갑상선 다 떼고 약을 먹어. 이 사람은 약 먹은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아침에 먹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오전까지는 쌩쌩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저녁밥 할 때 남편하고 애들 퇴근해서 올 때 그때 되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갑상선은 뭐냐면 무드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무드가 자기 뜻대로 조절이 안 돼요. 옛날에는 다 넘어가던 것도 그냥 확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누가 조금만 섭섭한 해도 막 그냥 화가 나고 감정이 널뛰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말 하면은 거기 강의 듣는 환자들 반 이상 울어요. 저게 나야. 일정 기간 동안 적응할 때까지는 가족이나 특히 직장인들, 직장 그 동료들한테는 내가 갑상선 호르몬을 먹으니 좀 예전과 다르게 내가 좀 약간 예민하게 굴어도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이라고 그러기 좀 뭐하면 나 갑상선 기능 저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은 저녁 때만 되면 널브러져요. 막 몸이 천근만근이고 막 기분도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너무 심하면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약을 좀 조정을 받아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하나를 먹고 저녁에 반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나눠서 먹어라. 왜냐하면은 갑상선 천연의 호르몬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에 알맞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데 약은 안 그렇잖아요. 아침에 먹으면 뭐 서너 시간 동안 피크를 농도를 찢다가 쭉 떨어지면서 저녁 이후부터는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몸과 마음이 힘드니까 엄청 예민해지셔가지고 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금방 무너진다. 내가 확 이럴 때는 나 갑상선 호르몬 먹는 사람이지 하고 한번 참고 또 막 슬퍼.
아, 이거 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시기가, 음식이라는 건 내 몸 전체를 좋게 해주잖아요. 내 몸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암세포가 다시 재발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믿을 거는 내 몸의 군사밖에 없잖아요. 내 몸의 면역력이잖아요. 내 몸에 활성산소를 줄이고 항산화 능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이면 모든 병이 좋아지지. 그래서 건강한 음식, 짜지 않은 저염식으로, 채식 위주의 골고루 전체식,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지. 요드 안 먹겠다고 결심하지 마세요. 요드는 원래 갑상선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콩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어서 뭐 유방암 환자도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라고. 갑상선암도 유방암 비스무리하니까 나도 콩 안 먹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애치장수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 이게 호르몬암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으니까 갑상선암하고 유방암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거고,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갑상선암하고 유방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은 뭐 난소에서 만든다든지 지방에서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동물성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아주 강력한 에스트로겐이에요. 근데 콩이나 뭐 이런 데서 섭취하는 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이건 일단 파워가 약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에스트로겐이 세포로 들어가서 자극해야지 뭔가 유방암도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용체가 있다고 했을 때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이게 붙는 게 좀 달라요. 우리 몸에서 나온 동물성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얘가 이미 그 세포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달라붙어.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온 동물성 에스트로겐이 못 들어가. 그래서 오히려 좋다는 이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도 콩이라든지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에스트로겐과 관계도 없는 갑상선암까지 왜 옆에서 같이 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드세요. 콩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요. 이 고이트로젠이 많은 음식들, 뭐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뭐 양배추라든지,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은 갑상선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아니고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에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거지, 이게 갑상선암을 유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이트로젠이 많은 음식들 이런 거를 씻어서 익혀서 먹으면 고이트로젠이 확 줍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그죠? 그래서 고이트로젠을 먹어서 갑상선암이 생긴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고, 고이트로젠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호르몬 생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날고로 거의 안 먹잖아요. 다 익혀서 먹잖아요. 그러면 고이트로젠의 영향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